네, 다행히 이제 관세에 대해서 협상 분위기가 조금은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개장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일단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에 흘러가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 찍혀 있긴 합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장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열리기 전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유예 뉴스가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동안 없었던 좀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현물 증시에서의 지금 수급이 가장 부족하다라는 게 큰 단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시가총액 대형주들 그러니까 섹터의 대장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돈을 개인 투자자들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죠.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오늘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로 여전히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코스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 더욱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쪽으로 이제 순환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유예가 됐다라는 것은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들로 이제 볼 수는 있어서요. 이 안에서 우리가 투자의 전략을 명확하게 좀 찾아가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종목군들이 지금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가 플러스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을 좀 의미를 두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장 초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 현물 증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만약 현물에 들어오게 되면 명확하게 매수를 하는 섹터가 보일 겁니다. 그럼 그 섹터가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방산이냐, 조선이냐, 2차 전지냐 이것을 보신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워낙 변수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엇을 택할지 모르죠. 뭐 가격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매력이 있으나 향후의 성장성을 보면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방산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특징은 명확하나 지금 가격에서 내가 신규 매수?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불안하죠.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빠르게 매도하거나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신규 매수를 노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매수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하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물에 외국인 수급이 찍히는지 그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했던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코멘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국이 미국의 관세 군사 지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호 관세 이 4월 2일이 디데이인데 이때 한국도 포함이 돼서 4배 정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2일이면 사실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트럼프 임기 내내 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달 유예를 해줬다 그래서 또 다음에 관세 카드를 안 꺼낼 거란 보장은 없죠.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압박을 하면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확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멕시코에서 예를 들어보면 25년 동안 잡히지 않았던 마약상 한 명이 이번에 트럼프가 압박하자마자 주말에 송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안 한 있었던 걸 거였네요. 트럼프가 내가 압박을 하면 해주는구나라고 이제 음.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한 달 뒤에 잘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안 들거나 본인이 또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세 카드는 계속해서 이제 압박용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결국 이제 어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만연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는 따라가야 게 된다. 지금은 가장 확률 높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관세 이야기와 동시에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가 알래스카에서의 그렇죠. 천연가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석유를 캐고
그리고 그 캐낸 석유와 천연가스를 1,300km를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니 파이프 관련 기업들, 철강 관련 기업들, 강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좀 대표적으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철강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같은 철강 관련주라고 해서 다 같이 해당 산업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결국 땅에 묻어 있는 것을 파는 건 유정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파낸 다음에 이동해주는 파이프를 송유관이라고 하는데 이 유정관과 송유관을 생산하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아제강과 넥슬 휴스틸은 송유관, 유정관 다 하고 있는 상황. 이제 새롭게 이제 올라온 기업들이 어제 보면 동양철강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도 유정관과 송유관을 다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세 기업은 유정관, 송유관을 하면서도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관세 이슈에도 흔들림이 없기에 조금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지만 어제 이제 테마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던 다수의 철강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 혹은 2,000억 미만의 기업들이 많아요. 뭐 시가총액이 작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